기말대별 출제 종합 상학함수입니다. 지수로그에 이어서 바로 갑니다. 저는 쉬지 않고요. 혹시 지수로그는 안 보고 상학함수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상학함수는 정석으로 보면 단원이 2개밖에 안 돼요. 10장, 11장. 제가 출제 조망이라는 요 파일을 만들면서 두 쪽에 한 챕터씩, 그러니까 한 장당,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몇 과인지 나오거든요. 10장, 11장 2개밖에 안 되는데 한 장당 쪽을 2개로 하려다 보니까 이 지수로고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상학함수는 엄청 빡빡해요. 그리고 아쉽게 탈락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좀 부족하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으면 또 질려가지고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2장밖에 안 되고요.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학교에서 그 상학함수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수업 자료 주실 때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 되는 거 주시잖아요. 문제 싹 정리 잘 되는 거. 그죠? 다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 누구는 막 문제만 주고 누구는 문제 아닌 것만 주고 아니 이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렇게 줘야지. 어쨌든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실 때는 뭐 사인 법칙 따로, 코사인 법칙 따로, 뭐 삼각형 넓이 따로, 활용 따로 이렇게 따로 주셨는데 이게 정석에서는 이렇게 딱 2개의 괄호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좀 양이 많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앞에 역시나 이렇게 번호 달려 있는 건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따온 건데 선생님이랑 겹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자료에다 넣어주신 문제 중에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질문 많이 했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섞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아마 많이들 했을 거라서 정석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코멘트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1번 같은 거 이건 앞에 지수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삼각 방정식이래. 이거 삼각함수고요. 얘는 직선이잖아요. 이거 둘이 방정식 풀지 못해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상학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은 서로 섞여서 방정식을 푸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 운 좋게 말했지만 0이거나 1이거나 이런 정수가 딸랑 나오는 거 아니면 사실은 못 푼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고작 뭐다? 교점 몇 개니? 근의 개수 정도나 물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텐데 상학함수 sin 파이 x예요. 최대값 최소값이 1과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사이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것도 y좌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만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언제 1이 되고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그거 가지고 점 딱 찍어서 직선 그어서 만나는 교점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뭐 숫자 바꿔서 충분히 낼만 하거든요. 어렵지 않은 문제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얘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꼭지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프 그리셔야겠죠. 탄젠트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사인, 코사인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탄젠트도 당연히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다행히 뭐 탄젠트 한 줄이 딱 돌아가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엔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제곱이고 코사인이고 숫자 들어있잖아요.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할 거야. 세타는 모든 실수지만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그 값에서만 성립하면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최대 최소를 푸는 문제고요. 자, 하나만 풀고 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저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3t a만 우변으로 좀 넘길게요. 더하기 9가 a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t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만 넣을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뭐 찾으란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녀석의 최소값보다 a가 더 작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보다 얘가 더 작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얘보다 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등식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상 최대 최소 이야기가 돼버렸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대칭축 보셔야 되고요. 축이 주어진 범위에 없네요. 양적 경계값 중에 누구인지 하시고요. 2차 방정식이래요.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x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건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로 부등식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뭐가 많죠? 미시 사인 x고 진수가 코사인 x예요. 미시 코사인 x고 진수가 탄젠트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나왔는데 그럼 뭐 탄젠트라도 하나 없앱시다.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뭐 치환해서 풀고 그죠? 네,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사인 x도 코사인 x도 그러는 바람에 탄젠트 x도 모조리 다 0보다 커야 된다. 1은 아니고. 로그니까. 그죠? 0보다 커야 돼. 1은 아니야. 라는 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 안 하시면 틀립니다. 얄팍한 함정인데 자주 빠져요. 조심하시고요. 8번도요. 치환해서 푸는 녀석이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는데 제곱이니까 이거 사인으로 바꿀 거고 치환해서 풀 건데 하필이면 x가 0에서 파이 사이니까 사인 x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 범위에서 실근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등입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시든지 뭘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런 문장제 문제도 꽤 자주 나오는데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요 녀석을 고르긴 했거든요. 정석에 있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반갑죠? 저는 반가운데. 넘어갑시다. 옆으로 와서 보시면 여러분 그 수업 자료에 보시면 다 예제, 유제 아니면 연습 문제들도 있고 맨 끝에 한두 문제 정도가 기출문제 들어있죠. 여기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두 개 들어있었거든요. 별로 어려운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 해당하는 그 기출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녀석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고요. 옆으로 와서 추가된 문제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들어있네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코사인 있고 탄젠트가 있어요. 인데 이런 생각하면 되겠지. 둘 다 코사인 3x고요. 탄젠트 3x예요. 3x를 3x인 상태로 두고 푸는 것보다 3x를 t로 치환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3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었으니까 t는 0 이상 6파이 미만 되겠네요. 그죠? 코사인 입장에서 세주기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 범위에서 2 코사인 t 더하기 3 탄젠트 t가 0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코사인 t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탄젠트 t 같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혹시 탄젠트를 그냥 풀기 싫으시면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셔서 뭐 해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좀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야 뭐 내려와서 한 주기만 그립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탄젠트는 2파이까지라서 두 주기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고 2분의 3이 붙었는데 이 2분의 3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약간 불편해요. 어쨌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내려갈 거고요. 여기가 점근선 되겠죠? 내려오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여기가 또 점근선 될 거고요.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만나는 점 찾아보면 어때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입장에서 한 주기 돌아가는 동안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몇 주기 돌려야 돼요? 코사인 3주기 돌려야 돼요. 이 뒤로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오고 하나 더 올 거라고요.
그럼 교점이 몇 개겠어요? 총 6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교점의 개수는 6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물어보고 있는 건 그래서 저 교점의 x좌표가 얼마냐? 거든요. 걔네들 다 더하세요인데 이것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또는 이것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찾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삼각방정식에서는 혹은 부등식에서는 실제로 x를 찾으라는 것보다 그런 x들 다 더하면 얼마인지 혹시 찾을 수 있는 녀석이면 쟤네들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합을 물어봤잖아요.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건데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 둘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가 될 거예요.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코사인도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탄젠트도 여기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점대칭이라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둘이 더하면 요거 2배 한 거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t가 얼마냐? 2분의 3파이거든요. 그럼 얘랑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 뭐라고 할까요? x1이랑 x가 아니라 t지. t1이랑 t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2분의 3파이예요. 그죠? 그럼 그 뒤에 t3이랑 t4를 더해서 반띵한 것도 완전히 똑같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 한 줄기 더 갔겠지. 2파이로. 요 뒤에 바로 뒤에 나타날 거니까. 그럼 똑같이 t5랑 t6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것도 2분의 3파이에다가 4파이를 더한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면 뭔가 힌트가 되겠죠. 등차수열 요거 3배 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2를 곱하시면 t1에서부터 t6까지 더한 건데 이제 문제는 t가 3x였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3으로 나누시면 이제 x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k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탄젠트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건 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2번. 이것도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제가 골라봤고요. 절대값 붙어있네요. 절대값 x가 2분의 1보다 작대. 이거 대충 하면 돼.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원래 x제곱은 sin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절대값도 씌워요. 얘랑 얘죠. 2분의 1 선 그어요. 얘죠. 밑에 있대요. 여기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얘가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둘이 부호가 같은 데만 둘 다 양수던가 둘 다 음수인 데만 만족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둘 다 양수인 게 맞고요. 여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여기는 어때요?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러니까 이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사인은 음수, 코사인 양수니까 여기는 안 되죠. 그래서 남는 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남는 겁니다. 그죠? 쉬우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x에 대한 2차식 실근 같지 않도록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넘어갑니다. 실근의 개수 가장 큰 실근. 사인, 코사인 섞여 있네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코사인에 관한 2차 방정식 코사인을 t로 치환하면 될 것이고 그 t로 치환한 녀석에서 실근의 개수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실근 물어봤다는 건 실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지막 5번 보고 가시면 5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지저분한 녀석인데 복잡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고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고 식도 다르게 생겼어. x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3분의 x에서 파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가는 거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이면 하나로 통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뒤에 들어있는 각이 달라요. 근데 그 두 개 각도를 살펴봤더니 어떠냐면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x에서 3분의 파이 뺀 거고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저 둘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그 얘기라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건 알아서 자동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거 3분의 x 마이너스 파이 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 6분의 2x 더하기 파이는 누가 된다?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더하기 6분의 파이로 바뀐 거니까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한 거다. 그런 소리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부등식을 다시 찾아보면 앞에 있는 건 2 자꾸 부러지냐? 2 사인 제곱 t고요. 요거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t죠. 2분의 파이 더하기 t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바뀌어서 사인 t가 0보다 작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너무 간단해서 치환 안 하고 바로 가도 되겠죠? 사인 t가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t 0 이거 만족하는 t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 찾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고요. 지금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t라는 문자는 우리가 그 치환해서 새로 만든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의 범위를 따로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 x가 0에서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파이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 사이고요. 이걸 3으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 t의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파이 미만이에요. 요 사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 사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y축이고요. x축이고 사인이니까 넉넉하게 그려서 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그릴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분의 파이로 자를 거라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3분의 파이가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여기 어딘가에 3분의 파이가 있을 텐데 참고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 2분의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쯤 있을 거고요. 0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얘가 남아요. 그지? 요곳의 x좌표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면 t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0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x의 범위를 찾으러 가보시면 되겠죠. 요거 3분의 x 마이너스 파이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양변에 3 곱하고 파이를 더하시면 x의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좀 뒤에 들어있는 녀석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 t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녀석이고 치환하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약간 귀찮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녀석인데 치환을 좀 해서 여러 번 잠깐만 괜찮겠죠? 여러 번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었지만 뭐 연습은 많이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런 거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푸실 때 뭐 일반해를 찾아가지고 x의 범위를 찾는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시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거 이런 거 우리 방정식 부등식 풀 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해지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다 자기 힘으로. 다음 넘어가서요. 11장인데 양이 너무 많아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 넓이, 활용 등등등.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요. 제가 연습 문제를 과감하게 줄이고 추가 문제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지금 보시면 몇 개 안 들어있는데 질문 많이 한 것들 이런 것들이어서요. 이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 싶고, 저 정도 아직 숙제 안 되신 분들은 곤란합니다. 옆에 보시면 추가 문제, 아니 수업 자료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업을 하면 할수록 이 선생님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최근 문제들이에요. 매년 문제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최근의 문제들이에요.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거거든요. 예시문항.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잘 하셔도 삼각함수 막 되게 어렵게 내진 않을 테지만 여기서 좀 문제 조금씩 바꿔가지고 많이 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공부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혹시 더 필요하시면 뭐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최근에 있는 기출문제들 위주로 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수업 자료에 있는 문제들도요. 이거 뭐 제가 지금 다 풀기에는 좀 양이 많고 수업 시간에 아마 여러분 거의 다 할 것 같아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대표 문제, 아이고 기출 문제 아니고요. 추가 문제입니다. 추가 문제 몇 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제가 최대한 하나씩 주제별로 하나씩 한두 문제씩 골랐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래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입장에서는 외접원이에요. 삼각형에 외접원 나왔다고요? 뭐 하라는 이야기야? 사인 법칙 쓰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그러면서 사인 B 나왔고요. 선분의 길이 B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인 B분의 B가 2R이다. 바로 해결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사인 법칙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2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 중간에다 D라는 점 하나 박아놓고 요선분의 길이 나왔어요. 요선분의 길이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삼각형 이 단원의 이름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파악하는 거, 변의 길이라든가 각도를 알아내는 건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 뭐 1법칙, 2법칙 전부 다 또는 삼각형 넓이 이 정도거든요. 배우는 게 다잖아. 걔네들이 변의 길이나 각도가 필요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혹시 변의 길이나 뭐 각도를 구하라고 하면 그런 애들을 고민을 할 텐데 지금 보라고요.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그럼 얘를 포함한 삼각형을 생각할 건데 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변의 길이랑 사인의 값 하나를 알아야 돼요. 두 세트를 알아야 돼. 아니면 외접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일단 외접원이 없고요. 변의 길이만 나왔지 각도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꽝이고요. 코사인 법칙 기다려봐요. 사각형 넓이는 변의 길이만 가지고도 풀 수 있긴 있네. 그러네. 헤론 안 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되네요. 헤론 공식을 이용하시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요 작은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한 거와 같다. 이거 미지수 x라고 두고 넓이 두 개 구해서 큰 거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방법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걸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변의 길이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으려면 요 C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을 알던가 B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을 찾으시면 되는데 각도 자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큰 AB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세 변의 길이 다 나온 거니까 코사인의 값 하나가 찾아지잖아요. 그죠? 코사인 B는 2 곱하기 5 곱하기 9 분의 5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하시면 그게 코사인 B고요. 그 코사인 B를 이용해서 다시 AD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뭐 서론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하니 얘를 포함한 삼각형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 아니면 삼각형 넓이를 쓸지 이런 것들을 작전을 잘 세워보시라 라는 의미고요. 사인 법칙은 보면 거의 대부분 티가 나기 때문에 주로 코사인 법칙이나 넓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다음 3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요. AOB라는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대요. 둔각이란 이야기인데 요 선분에서 OB의 중점을 C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길이가 나왔다. 여기 2, 요 길이도 1, 요 길이도 1. 그런데 요 길이가 갑자기 루트 7이래요. 그럼 삼각형 AOC 입장에선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온 거야. 그쵸?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온 거야.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 호 AB의 길이거든요. 이 호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중심각을 알아야지 각도 O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뭐 하라는 이야기겠어? 변의 길이 3개 나왔고 각도 알아내라고. 코사인 법칙 쓰세요. 그런 이야기겠다. 그쵸? 응. 코사인 이 법칙 이용하시면 요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의 값이 나올 텐데 호의 길이 자체를 물어본 걸로 봐선 특수각인가 봐요. 우리가 아는 각도일 거라고. 그지? R세타 가지고 구할 거라서 이제는 코사인의 값이나 사인의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각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나올 건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 녀석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4번도요. 원이 있어요. 외접원이네. 의심해야 돼요. A라는 각도가 3분의 파이고요. AB와 AC의 길이가 3대 1이고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 라고 나왔어요. 외접원 반지름 길이 나와 있고 각도 A 나와 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가 찾아지네요. 그죠? 사인 법칙 가지고. 그리고 나서 물어보고 있는 건 AC의 길이를 구하세요거든요. 작전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외접원 나왔네. 3분의 파이 우리가 아는 각도 하나 나왔네.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네. 그럼 BC는 사인 A분의 변의 길이 BC는 2R 2 곱하기 7이에요. 근데 사인 A가 사인 3분의 파이죠. 사인 3분의 파이면 얼마야?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7 루트 3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 다음 AC의 길이를 K라고 할 거다 아닌데 뭐래요? AC랑 AB의 길이가 3대 1이래요. 이 길이가 3K다 그런 이야기겠다. 그치?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요. 7 루트 3의 제곱 각도 아는 게 얘니까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이거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됐죠? K제곱이 바로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외접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한번 썼고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다. 였습니다. 그죠? 법칙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녀석이었고요.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외접원 나와 있고 뭐 변의 길이 나와 있고 반지름 표시되어 있고 그래요.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외접원의 반지름 루트 7 그리고 변의 길이 하나가 이번엔 나왔어요. BC. 그럼 우린 뭐 할 수 있다고? 이 각에 해당하는 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물론 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보시면 A의 각도가 90도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의 값이 항상 양수겠지만 코사인의 값인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90도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코사인 A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고 변의 길이 하나 나왔으니까 대응되는 각의 사인의 값 구할 수 있고 그 사인의 값으로 코사인의 값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의 값을 구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역시나 변의 길이가 찾아지겠죠? 앞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K, 이거 2K 코사인 가지고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세 변의 길이가 모조리 다 나왔네요. 넓이 구하래요. 구할 수 있겠죠? 뭐 헤론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루트 21이라는 걸 보니까 헤론 공식 쓰는 것보단 요 A라는 녀석의 각도가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 있네요. 그죠? 실제로 산수해서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6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는 8이고 AC의 길이는 2루트 3이고 각도 A가 30도인데
x분의 sin x, y분의 sin b, 4분의 sin c를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 뭔가 약간 사인 법칙 비스꾸름하게 생겼는데 그건 또 아니고 막 좀 그래요. 그죠? 대충 삼각형 살펴보시면 뭐 a, b 요 길이 a, 여기 a, 여기 b 이 길이가 8이래요. 그리고 각도 a는 30도이고 뭐 대충 이쯤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여기 c 요 길이가 2 루트 3 요 길이가 30도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때 이런 애들을 만족하는 x랑 y를 한번 구해봐인데 여기 보시면 c라는 각도가 얼마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4분의 sin c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쓴다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sin c분의 c가 같을 텐데 이 c가 지금 얼마냐면 8이에요. 그리고 요 2 루트 3이 누구냐면 b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고요. sin a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sin 30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사인 법칙이거든. 근데 지금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역수를 취할 거고 분모도 지금 숫자가 약간 달라졌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쟤랑 딱 뭐라고 그래야 돼? 모양을 맞추려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거 역수 취해서 분모를 반띵. 4분의 sin c.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역수 취해서 분모를 반띵. 루트 3분의 sin b. 얘도 역수 취해서 분모를 반띵. 2분의 a 분의 sin 30도.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얘가 지금 저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소리라고. 되죠? 얘가 y란 이야기고 얘가 x란 이야기고. y는 루트 3이라고 나왔네. x만 찾으면 되네. x가 누구였다고요? 여기. 얘가 a였잖아. 변의 길이 두 개 나왔죠? 사이에 끼어있는 각 나왔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a라는 변의 길이 나왔죠? 그거 절반 하시면 x가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섞여 있는 어떤 녀석으로서 문제 하나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노린 건 아닌데요. 답이 막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거 잘 오타 아니야. 실제로 답이 이래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거 보고 고른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상학함수 이야기고요. 사실은 파일을 만들고 나서 드는 생각은 요 11장을 2개 정도로 쪼개서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양이 워낙 많으니까 취지에 어긋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하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을 줄여서 확 해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특히나 상학함수 단원 정도는 여러분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 거기서 숫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너무 어려운 숫자 말고 좀 쉬운 숫자들로 특히나 기출문제들 좀 쉬운 숫자들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고사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제 그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슷한 녀석들로 뽑아가지고 제가 단원별로 주제별로 하나씩 뽑아서 추가 문제들로 하나씩 풀어봤으니까요. 더 필요하시면 역시나 얘기하시면 충분히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고요. 중간고사 이렇게 마무리를 잔소리를 해야 되나? 하지 맙시다. 시험 잘 보시고요. 끝!